매일 아침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신다면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안으로 직접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 택해서 오늘 또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한 달의 시작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8월 제조업 지표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10시경 하락 전환한 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번 주 내내 빨간불로 마쳤는데요. 로봇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0.5% 오른 928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2% 오르며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10년물은 4.1% 아래에서 2년물도 4.8%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직전주보다 4,000명 감소한 22만 8천 명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엇갈렸는데요. 나스닥만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일 아침 2종목씩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 영양가 풍부하고 든든한 수익 챙겨줄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알려드렸던 예스티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30%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포착해 주셨던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신 이후 상한가 행진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35% 가까운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8월 1일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 8월 한 달 동안 계속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 또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죠. 현재까지 42% 넘는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밀키트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배부르게 해주는데요. 오늘의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8월 시장 잘 마무리하셨나요? 자, 9월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 하신다면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9월의 첫날 오늘도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로 밀키트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밤에 달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 슈퍼 블루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밤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저녁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좀 빌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시청자분들 9월 한 달 동안 좀 계좌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밀키트 종목들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시지만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 마감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 너튜브 방송에서 하루 동안의 시장 정리해보고 또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음날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그때 잡아주셨던 전략과 종목들이 쪽집게처럼 다음날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주도 장 마감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밀키트 종목들로 든든하게 채워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어제 무료 방송과 오픈 채팅방 내에서 도와주셨지만 시장 정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었죠.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또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 미증시 한번 전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일 미증시를 간략하게 분석 드리면서 9월의 첫 거래일이고 그리고 이 한 주에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9월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첫 단추를 꿰는 굉장히 첫 방송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일 PC 물가지수가 이 예상치를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3% 가량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도달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모습인데 지금 미증시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출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지만 PC가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증시가 혼조세 결국에는 고용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 쪽을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좀 띄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PC 지표라는 게 쇼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사실 큰 폭으로 하회를 하거나 사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이 우발적인 상황만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변동성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증시에서 오늘 증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매크로발 불확실성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용까지도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이렇게 호주적인 분위기를 좀 띌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여전히 AI 그리고 반도체 중심 여전히 시장은 AI에 대한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물 중심 내에서도 시장이 좋든 혹은 나쁘더라도 성장하는 종목들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이런 산업들 여전히 AI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의 계좌를 우상향하는 전략을 한번 이번 9월 달은 확실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이번 여름엔 특히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축축 처지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조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움직여서 저희의 계좌를 한번 잘 채워볼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전문가님 여전히 AI와 반도체 관련 쪽이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8월 한 달 돌이켜보면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초전도체부터 맥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주들도 좀 움직였었던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9월에서 우리 증시를 끌고 갈 만한 주독 섹터는 다시 저희가 본점으로 돌아와서 AI 반도체 쪽 보면 될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마땅히 어떠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테마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테마성 종목들이 좀 부재였던 경우도 있었고 네. 지금 뭐 일부 종목들, 일부 개별 종목들에도 사실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 맥신, 뭐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섹터들로 개별 수급이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 네. 사실 개별 수급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도 이 커다란 자금들이 들어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지금 이미 성장을 마치고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2차 전지일까? 혹은 지금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기점을 돌리는데 주도를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과연 반도체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큰 범위 내에서는 AI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사실 한번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AI 그리고 엔비디아. 네. 여전히 AI는 시장의 성장성을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열려있는 AI를 무시하고 과연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9월 시장의 한 줄 정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AI 여전히 9월달 앞으로도 10월달 올해 하반기 여전히 AI다. 그러니 우리가 AI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지천에 널려 있다. 맨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런데도 이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9월 한 달 증시 우리 전망까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인무새,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다 근거가 있는 게 이때까지 포착해주신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수익률표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면은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2번이나 이제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실 만큼 믿고 보는 종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전에 알려주셨던 뷰노 같은 종목들은 의료 AI, 그 AI 인공지능 관에서도 계속해서 세분화된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셨는데 이 뷰노 이외에도 JLK라든지 뭐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8월 1일 사실 8월 한 달 좀 폴라리스 오피스의 달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공개에 대한 수혜를 그 누구보다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25%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40% 넘는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아직 보유 중이라는 뜻은 앞으로 더욱더 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겠죠. 자, 윤수림 전문가님과 9월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률들 30%, 40% 넘어서 상한가 흐름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소개해드린 우리 밀키트 종목들도 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로보티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뭐 7%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자, 우리 로보티즈 앞으로의 또 유망한 산업이고 또 실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로보티즈 한번 AS 도와드리고 가도록 할까요? 네, 로보티즈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
관련주들 전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보니까 로봇주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량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물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4만 2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 즉 현재부터는 이미 수익 실현 가능 구간이죠. 네, 여기서 3만 2천 원 구간까지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인데 이전 고점 구간이 3만 1,2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돌파하면서 4만 2천 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구간부터는 좀 유심히 로봇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전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단발성으로 끝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장대 양봉,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건 로봇 관련주들의 턴 어라운드라는 겁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인 자금이 한꺼번에 강하게 몰렸다라는 건 이 시장에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달려든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타 로봇 섹터들 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이렇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유진로봇 같은 기업들도 전일 장중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유진로봇 또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써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신호탄이 붙어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초기 상승탄, 신호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 들어서 로봇 AI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뭐 뷰노라든지 네. 뭐 JLK 같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뭐 마음 AI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확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안착해주고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충분히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여전히 뭐 AI는 아니지만 뭐 AI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뭐 최근 뭐 자율주행, 뭐 모빌리티, 현대 이제 삼성 현대 자율주행 레벨 3 관련된 종목들도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도 상한가 도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이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여전히 좀 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진로봇 같은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이전이 된다라든지 이 섹터들 내에서도 지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네.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섹터 내에 동시다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유진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만 뭐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섹터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매수세가 한 번 더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형성이 되었다. 유즈리 멘토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AI,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장이 드디어 도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유즈리 멘토가 이야기하는 밀키트 종목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중간 점검 오늘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로 맞췄던 이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설이 올해 2023년 초반에 나오면서 그때 좀 로봇주들 들썩이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한숨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로봇주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이미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던 밀키트 종목이었죠. 어제 삼성전자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로봇을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 외에도 미리 포착을 해주셨던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이라든지 스맥, 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상향 흐름을 더욱더 기대해 볼만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관련 종목들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드웨어 쪽을 하면 이 로봇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알려드리고 하루 만에 7% 가까운 수익이 나온 로보티즈의 뒤를 이을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우리 로봇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앵커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크게 세 종류를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로봇 중에서도 네. 이 협동 로봇 네. 그리고 뭐 직교 로봇 네. 그리고 이 로봇 종목들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준비를 한 종목이 바로 이 뉴로메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는 걸까요? 질문이요. 제가 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뉴로메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인간과 협동을 하는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또 가산점을 받을 거면 제가 받아야죠. 혼자 답하고 혼자 질문하고 하시는 걸까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점수는 윤수린 멘토가 따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문가님이 주시는 답변을 이렇게 잘 받아 먹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협동 로봇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협동 로봇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인간과 협동을 해서 만드는 로봇들, 로봇과 인간이 협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 산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로봇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단체 급식 그리고 뭐 조리 그리고 뭐 이런 로봇이 뭐 커피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치킨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협동 로봇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네.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사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이 협동 로봇 인디 그리고 협동 로봇 내에서도 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아이콘이라는 로봇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영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인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의 중소기업으로 첫 제품이 이렇게 첫 제품을 이렇게 중소기업 내에서도 출시를 했다. 이런 타이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인디 같은 경우에는 이 뉴로메카가 기존 이 제조업이 아닌 이런 공정이 아닌 이런 기존에 우리가 뭐 커피라든지 뭐 네.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 네. 우리가 이전에 뭐 땡튜브, 너튜브 영상 같은 데서 뭐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세상, 이제 치킨 단가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매장, 오프라인 매장들도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로봇들의 제품의 활용도가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게 똑같은 외식업, 요식업 사업이라도 이 똑같은 치킨이라는 제품을 팔더라도 네. 이 로봇이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치킨의 단가가 달라지는 게 즉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오늘 사실은 또 금요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녁에 야식이라든지 치맥 한 잔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새 정말 물가 오른 것만 보면 치킨 가격 한번 시키려고 하면 손이 막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서민 음식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무색한 그런
맞아요.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이나 뭐 커피 같은 네. 우리가 이런 단순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외식업 제품들이 뭐 대부분 이런 로봇들로 인해서 이렇게 제작이 됐을 경우에 단가가 이제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치킨의 가격 경쟁력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정이 아주 만일 단순하게 우리가 식료품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공정들이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 제조업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도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치킨은 뭐 비싸봤자 저희가 한 2만 원 넘어서서 요새 3만 원 뭐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 자체가 뭐 워낙 금액 단위가 달라지니까요. 예,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도 이 단순 공정을 생산을 하는 뭐 이런 우리가 산업 내에서도 이런 이 협동 로봇 그리고 이런 산업용 협동 로봇 이런 종목들 이런 타이틀로 시장에 보급이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인건비라는 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의 자동화된 공정이라든지 네. 시장에서 지속적인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공정 그리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국내 제조업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도 다 이렇게 공정에 나서고 자동화 이런 설비 스마트 팩토리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요새 산업 현장에서 뭐 사고 관련된 이슈들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좀 위험한 부분에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오는 효과도 클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윤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접목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인건비라는 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상승 요인들을 강하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내에서 뭐 제품의 단가 내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30%에서 50%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종목들 그리고 산업들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을 차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전히 이런 뭐 협동 로봇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윤수리 멘토만 좋게 생각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들어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수급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 내에서도 전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이후 뉴로메카라는 기업도 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이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우리 뭐 이런 기관 투자들 내에서도 대부분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하는 이런 주체들이 매수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건 분명히 전일 상승 이런 매수세의 신호탄에 속한다. 즉 전일 상승 흐름이 하나의 트리거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뉴로메카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사실 없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제가 장 시작 이후에 이렇게 다커스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장 공략을 이렇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뉴로메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로봇주 중에서도 오늘은 뉴로메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어제 상한가 직행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유진 로봇처럼 좀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역시나 로봇 관련 주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요새 뭐 유행하는 줄임말 같기도 하고요. OMG, LOL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오늘 두 번째 종목명은 TPC입니다. TPC 저희 전문가님이 사실 로봇 관련주로 예전에 스맥을 지난달 초에 설명을 해주실 때 스맥 같은 경우에 원래 공작기계 쪽 사업을 하다가 이제 로봇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원래는 뭐
공기압 기기를 만들다가 이제 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이 우리가 뭘 스맥이나 TPC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 네. 과거 5년 전 그리고 6년 전부터 사실 이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이유가 뭐 로봇 관련된 뭐 이런 산업들의 진출에 대한 내용들도 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에 이런 뭐 제조업 중에서도 이렇게 자동 기계 공정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산업에 관련된 뭐 공작 기계라든지 네. 혹은 이런 기계 자동 기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팅류, 커팅류 뭐 이런 종목들의 기계들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의 자동화, 무인 공정 네. 이런 타이틀로 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삼성이나 네. 뭐 혹은 이런 뭐 제조업 기업들에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이렇게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타이틀로 로봇 관련주로 엮였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TPC입니다. 종목명이. 네. TPC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 휴머노이드, 이 반도체, 로봇 반도체 투입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자동 무인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다양한 기업들이 요즘 자동 무인화 이 스마트 팩토리에 진출을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뚜렷하게 좀 유망한 그런 섹터에 좀 해당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부분은 이 TPC의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네. 어제 애플발 이슈가 나와서 저도 뉴스를 보기는 봤었거든요. 이 애플에서 3D 프린터 활용해서 워치라든지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했던데 이 TP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D 프린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TPC가 이 3D 프린팅 이 기술력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애플의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다. 만든다. 애플의 첫 시도 뭐 이런 타이틀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3D 프린터, 우리가 3D 프린트를 영위를 하고 있는 네. 이 TPC가 지금 제품을 좀 팔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뭐 지금 뭐 3D 프린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 프린트 기계가 정말 프린트물을 출력하듯이 이런 하드웨어 진짜 하나의 이런 우리가 뭐 물질들이라고 하죠. 그런 네. 물질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3D 프린터에 대한 공정이 애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도 네. 또 뛰어들겠죠? 네, 같이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애플에서 이렇게 뭐 단순 애플 워치가 제가 기억하는 이런 애플 제품 중에 가장 단순하고 부가가치성이 뭐 높은 제품들은 아니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단순한 제품들이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제품의 뭐 생산한 마진이라든지 혹은 이런 제품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생산해 냈을 때 향후에 뭐 수익률 개선이나 이익률 개선 그리고 제품의 이런 뭐 물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도 좀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TPC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TPC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로 좀 관련해서 엮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나왔던 애플발 이슈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종목명은 TPC였고요. 자,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된 두 종목을 전문가님 밀키트에 담아주셨는데 이 종목들의 가격 전략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지만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아침에서 생방송뿐만 아니라 장 마감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장 마감 이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4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시장 또 출발을 했는데요.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조금 넘게 올리면서 2,55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보합 수준이지만 이쪽은 파란뷰를 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927선에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도 한번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13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 25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350억 팔자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800억 넘게 900억 가까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 보시면은요. 우선은 신규 상장된 종목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제11호 스펙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되면서 현재 67%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3,3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발 소형 모듈 원전, 일명 SMR 수주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20이라든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에 이 원전 쪽 세이즈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우리 기술이 12% 넘는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르비텍은 10% 가까이 오르면서 5,4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신기계라든지 G2파워, 태광 같은 종목들도 모조리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관련 소식에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장에서도 4% 가까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는 15만 8,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부토건이 6% 넘는 강세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7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 소식이 전해진 우리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까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보합 수준에서 약보합으로 내려오면서 5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기 EV 마찬가지로 어제 좀 2차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어제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재 벌써 25%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관련 로봇주들의 흐름도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시작이지만 이번 주에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지수 우선은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보합권 내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뉴로메카, 우리 로봇 산업의 메카가 될 종목.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한 0.2% 정도 지금 오르면서 42,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장대 양봉 만든 만큼 가격 전략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뉴로메카 저희 얼마 정도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뉴로메카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뭐 이렇게 강한 양봉 흐름이 꽉 찬 양봉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죠. 이 부분들은 분명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턴 어라운드 구간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움직임 자체가 뭐 이렇게 일부 물량들을 소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부담 없이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뭐 전일 이런 양봉이 강하게 선 종목들을 진입하기에 다들 두려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봉이 뚜렷하게 섰을 때가 기회다. 왜? 종목들을 네. 급등하기 전에 잡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왜? 양봉이 섰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런 실체 있는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양봉에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레벨업이 된 구간이지, 올라갔다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정말 편협한 시선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자,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양봉에 대한 설명들은 추후에 이렇게 뭐 내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면서, 뭐 무료 방송이나 내에서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은 지금 뭐 이런 움직임이 로봇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뉴로메카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장중에 이렇게 장중 고점 구간인 43,7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2,000원대 구간, 43,7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42,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금일 고점부터 금일 저점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는 그럼 어디로 설정을 해봐야 되느냐? 38,000원 구간. 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저앉는 구간, 매도세가 한마디로 이탈을 하는 구간이죠. 그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38,0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34,000원까지 나왔을 때, 그렇게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8,000원대 구간은 필수적으로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38,0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하단선 구간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밀키트 종목을 리스크 조절을 우리가 1순위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반등을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서 그리고 2차 상단선 부근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에 대한 영역이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네.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하고 뭐 전 고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45,000원, 정말 짧게,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대 구간, 네. 우리가 전고점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간, 뭐 단기적으로 이 45,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분할로 비중을 대응을 해보면서 이 5만 원 구간까지도 한번 봐볼 수가 있다,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로메카 그리고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공략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뭐 뉴로메카 다시 한 번 더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고점 구간이 43,7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2,000원 구간, 그리고 우리가 38,000원 구간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5,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뉴로메카 가격 전략까지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처럼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유로메카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TPC에 대한 가격 전략 역시나 다코스 라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TPC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 양봉이 강하게 섰고 그 이전에도 양봉이 강하게 선 구간에서 가는 놈이 더 간다. 가는 놈이 더 간다. 네. 이런 강하고 무서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부 물량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는 나타나진 않았고요. 오. 지금 들어온 매수세가 여전히 현저히 많다라는 건 지금 이 종목들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주가가 전일 상승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일부 눌림이 존재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로봇주들이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굳이 망설일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4,700원부터 시작해 5,000원대 구간, 4,7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5,000원대 구간은 현재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뭐 TPC라는 종목이 추세가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냐? 4,450원 구간, 4,450원 구간은 현재 추세 이탈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4,450원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정말 하방이 어마무시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금 현재 4,250원 구간에서 이전에 저항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에서 저항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250원 구간은 우리가 이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1차 목표가는 5,25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 5,570원 구간은 최종 목표가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TPC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5,570원 구간. 하지만 2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뭐 TPC까지 가격 전략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PC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조금 담아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4,8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차 목표 라인은 5,250원 넘어선다면은 저희 8월 16일에 기록했던 전고점 5,570원을 최종 목표로 잡고 대응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종목도 빠르게 점검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밀키트 첫 번째 종목 로보티지가 달려갔다면 오늘은 또 현대오토에버가 이 무거운 종목이 현재 지금 10%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현대오토에버 지금 1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제가 현대오토에버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양봉에서 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뉴로메카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 캔들의 움직임이 오늘 뉴로메카와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양봉, 그리고 꼬리를 다는 음봉, 뉴로메카도 양봉, 꼬리를 다는 음봉. 그런데 이 구간에서 양봉이 섰다라고 높다,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전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음봉 이후 양봉을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짜리 규모의 종목이 오늘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다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18만 5천 원 구간 단순하게 돌파를 했고 뭐 20만 원 구간까지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면서 뭐 상승 흐름 여전히 20만 원 구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양봉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상승한 데는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다는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편협한 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까지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이렇게 아침마다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기회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돈가스처럼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뉴로메카,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TPC를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